안녕하세요.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고 소장입니다. 오늘은 MBTI 16가지 유형 중에 ESFP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FP 유형은 무한긍정의 사람, 낙천적인 사람이죠. ESFP 유형들을 우리가 낙천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사교가다, 아주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웃는 사람들,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는, 분포를 보면 7%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죠. ESFP 유형들은 재미라는 요소가 빠지면 정말 삶의 무미건조함으로 아주 힘들어지겠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ESFP 유형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재밌어지겠죠. 자기 인생에 추구하는 것 세 가지 3자가 있다. 그것이 뭐냐? 즐기자, 마시자, 추자. 이런 삶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년임에도 불구하고 즐기자, 마시자, 추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ESFP 유형들이 얼마나 인생에 재미가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ESFP 유형들의 사람들,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람들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미켈란젤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를 창립한 사람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멜 깁슨도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그런 사람이고, 비욘세, 월 스미스. 이 사람들 말고도 배우들 중에는 ESFP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덴젤 워싱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캐머런 디아즈 이런 배우들이 ESFP 유형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선수 중에 보면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선수도 ESFP 유형에 속하죠. ESFP 유형들은 그 스포츠계나 연예계 쪽에서는 굉장히 분포가 높은 사람들이 ESFP 유형입니다. 특징을 보면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열정적이고 협력을 잘하고 장난이 많고 적극적입니다. 상당히 이제 사람들을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장난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ESFP 유형들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장난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빨리 사람들과 친해지고 유머를 통해서 또 장난을 통해서 관계를 쉽게 맺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잘 웃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유형에 속합니다. 잘 놀고 쾌활하고 개방적이고 관대하고 사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개방성도 아주 열려있는,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것보다 뭐 대충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까이 거 뭐 대충 이런 표현들을 개그에서 많이 나오는데 ESFP 유형들이 잘 쓰는 개그의 소재이기도 하죠. 가정에서의 모습은 후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느긋한 거죠. 관대하고 도와주고 낙천적이고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ESFP 유형들은 잔소리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자녀들은 관대한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ESFP 유형들이 부모를 만난다면. ESFP 유형들이 개선해야 될 점들은 분석적 기능을 이제 개발해야 되겠죠. 너무 사람들이 잘 믿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합니다. ESFP 유형도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잘 혹하기 때문에 충동구매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일과 놀이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너무 놀다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겠죠. 시간 관리,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는 것, 너무 주관적인 데이터에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꽂힌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꽂혀서 또 행동을 빨리빨리 하니까 해보고 아니면 뭐 말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ESFP 유형이 많이 쓰는 말, 뭐 대충 하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을 보면 ESFP 유형이 많습니다. 각 지표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보면 뭐 외양, 정보 수집할 때는 감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에서는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하고, 생활 태도는 인식형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보면 외양들은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흐르는 사람이죠.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깥의 사건에 관심이 먼저 가는 사람들이,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는 외향들은 말과 행동이 빨리빨리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감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니까 오감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구체적인 정보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미래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이 잘 안 가는 사람, 너가 앞으로 성공하려면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된다 이 이야기보다 지금 내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는 관계지향적으로 의사결정합니다. 관계지향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하겠죠.
결국 이 정보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인 거죠. SF 이렇게 묶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활 태도는 인식형의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생활 태도인 거죠. 개방적인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구조화하거나 마감 시간을 지켜서 내가 꼭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더 열어놓고 더 좋은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피인식형들의 특징이죠. 좀 자유로움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씩 잘 보면 이 I는 에너지 방향이잖아요.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오르냐 바깥으로 오르냐 하는데 이 E는 S에도 영향을 미치고 F에도 영향을 미치고 P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외향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많이 활동하고 많이 말을 하고. 그래서 ES 계열의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앉아서 책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지향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사람들을 배려해서 의사결정하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좀 더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형이 E와 F 코드가 이렇게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EF 코드, E와 F가 같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고 잘 웃고 표정도 밝고 다른 사람에게 편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기질의 사람입니다. 생활 태도는 E의 영향을 받아서 이 P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외향성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 가지 호기심을 이제 발휘하면서 그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A를 마감해야 되는데 A를 마감하기 전에 다른 B가 또 궁금한 거죠. 또 B가 궁금해서 또 하다가 이걸 마감하기 전에 또 C가 또 눈에 보이는 거죠. 마치 비밀의 상자들이 그 방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의 상자 하나를 열어보고 그것을 뭔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하다가 또 옆에 있는 게 너무 궁금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거나 C를 하기도 하고 D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모자라고 마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P 이렇게 만났을 때는 굉장히 활동성이 많아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SFP 유형은 어릴 때 특히 이제 사람을 좋아하니까 여러 친구들을 이래 쫓아다니고 저래 쫓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리에 앉아있을 겨를이 없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질입니다. 친구가 너무 좋아서 친구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 보면 ESFP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이 의리심이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표를 가지고 이와 연결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각 지표의 특성을 볼 때 어느 지표의 점수가 높은지를 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엮어야 되는데 S하고 P를 엮어야 되는데 사실은 S와 P는 엮이는 코드는 아닙니다. 원래 S와 J가 점 5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N과 P가 점 5에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 S는 J와 만나야 되고 P는 N과 만났을 때 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역으로 엮여 있는 거죠. 부적 상관이 있는 관계끼리 사실은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ESFP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부적 상관이 있는 관계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마감하거나 세팅해서 뭔가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였던 것을 계속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어질러지겠죠. 그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태도를. 그래서 ESFP 유형이 굉장히 사람이 좋은데 단점이 뭐냐? 게으른 속성. 단적인 예인데요. 다른 형도 마찬가지 좀 많은 영역이 뭔가 구조해서 마무리해서 딱 일의 끝을 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점수가 어느 쪽이 높은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ESFP 유형인데 F 점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반면에 P 점수가 뚜렷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자유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사는 거, 구속되지 않는 거, 개방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면 이 점수가 F 점수가 더 높은지 P 점수가 더 뚜렷한 사람인지를 보면 좀 구분해서 ESFP 유형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ESFP 유형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ESFP 유형의 주기능은 S를 바깥으로 쓰는 거죠. S를 바깥으로 쓰는 사람들 특징은 다양한 경험을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주의자들인 거죠.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지식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앉아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해본 것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책을 오랫동안 읽는 것은 ESFP 유형이긴 해서 사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처음에 쉽지 않은 유형이 ESFP 유형이죠. 부기능은 F기능을 안으로 쓰는 거고 3차 기능은 T를 바깥으로 쓰고 열등기능을 N을 안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MBTI에서 가르칠 때 주기능을 바깥으로 쓰는 외향들은 부기능을 안으로 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망구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외향들은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다 바깥으로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이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야 되는 거죠. 열등기능은 주기능이 반대니까 주기능을 바깥으로 쓰면 열등기능은 안으로 쓰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의미니까 그냥 둬도 됩니다. 주기능을 바깥으로 써서 다양한 경험을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열등기능은 그러면 N을 안으로 쓰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냐, 자신의 내적인 통찰력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신의 내적 통찰력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자기 내면의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사냐,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냐, 나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이 일을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이런 문제다. 근데 ESFP 유형들은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람 만나는 게 재밌고 지금 같이 노는 게 재밌는데 그걸 왜 앉아서 고민하냐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ESFP 유형들이 무엇에 치중을 하느냐면 재미라는 요소에 이제 치중하게 되는 거죠. 열등기능 추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화려하게는 살지만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유형이 ESFP 유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주기능 S를 바깥으로 쓰는 걸 잘 쓰면 다양한 경험을 선입견 없이 잘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런 긍정성을 가지는데 이 주기능도 경직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직되게 사용한다는 것은 역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왜 역기능적으로 경직되게 사용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과유불급입니다. 자기 주기능을 과하게 쓰는 거죠. 자기 주기능만 쓰는 거죠. 열등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주기능을 치중해서 쓰는 것, 그렇게 되면 경직되게 사용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경험을 위해서 소비적인 탐닉에 빠지게 돼요. 이게 뭐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쾌락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오감을 자극하는, 자신의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 탐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쾌락에 탐닉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들 따라다니면 뭐 그게 타락이죠. 먹고 싶은 거, 입에 좋은 거 그것만 따라다니다 보면 식탐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왜 이런 탐닉에 빠지냐, 자기 주기능만 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과한 것은 항상 결과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과에 이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켜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좋은 것이지만 비가 과하면 홍수가 나서 피해를 일으키죠. 바람이 좋은 것인데 바람이 과하면 태풍이 돼서 피해를 일으키고, 햇빛도 좋은 것이지만 햇빛만 과하면 가뭄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나죠. 우리 인체의 몸도 면역성이 있는데 면역세포가 과하게 작동을 하면 정상세포를 막 죽이잖아요. 그래서 불치병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성격에도 주기능을 과하게 사용하면 주기능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적으로 사용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거죠. ESFP 유형의 주기능이 과하게 사용됐을 때 역기능은 탐닉하는 삶, 향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는, 그래서 돈과 몸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기 쉬운 유형이 ESFP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ESFP 유형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제력을 가지는 거죠. 이 절제가 되지 않는 ESFP 유형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죠. 그러면 절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열등 기능인 NI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아까 열등 기능 앞에서 말씀드렸죠? 삶의 의미와 가치, 내적 가치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내적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 신앙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 태도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E와 P가 태도 지표죠. MBTI는 유형의 심리 기능이 두 번째 있는 S, 인식 기능과 세 번째 있는 이 F코드가 판단 기능이죠.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EI와 조합해서 N과 T가 있죠. 그래서 8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진 게 MBTI죠. 그런데 JP 코드는 마이어스가 추구한 거죠. 왜 추구했냐? 제가 다른 유형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형의 이론을 만나기 전에 마이어스가 사람들을 행동 관찰해서 유형을 만들었어요. 5가지 유형을. 그때 눈으로 관찰했을 때 JP 코드에 해당하는 그 유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형들을 버리기가 너무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유형의 이론에다가 자신들이 관찰해서 만들었던 JP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6가지 유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눈으로 관찰되는 것, 이거는 이제 태도인 거죠. 유형의 이론은 심리 유형 이론이죠.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성격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본 게 유형의 이론이라면 마이어스가 본 것은 이 태도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관찰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행동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E와 P가 만났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P라는 속성은 개방적인 속성입니다. 마감하지 않는 속성, 열려있는 속성. 그리고 E는 행동지향적이고 말로 통해서 뭔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 거죠. 에너지가 자꾸 바깥으로 흐르니까 마감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벌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와 P가 만나면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 사람. 그런데 마감은 쉽지 않은 사람. 그거는 단점이 있는 사람. 그게 이 P의 행동 특징입니다. ESFP 유형들이 선호하는 직업들 보면 많은 직업들은 이제 배우, 코치, 화가, 개인 트레이너, 판매원,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리에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배우나 개인 코치나 화가 이런 예술적 영역에서 대체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SFP 유형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의리를 지키다 죽은 사람 많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ESFP 유형에게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창시절에 보면. 조폭 영화에 보면 또 ESFP 유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영화들 보면 의리를 굉장히 강요하죠. 조폭 영화들 보면. 근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하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게 이제 조폭들의 특징인데 ESFP 유형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의리라는 게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리 지켜야 되는 건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추구한 의리가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가치롭다. 내가 이 목숨을 내어놓어도 가치롭다 이러면 죽어야죠. 아니면 이거 목숨과 바꿀 만한 건 아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 문제가 의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ESFP 유형에 대해서 같이 좀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